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올 3분기 전국 기준으로 보면요, 분양가 대비해서 평균 7천만 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이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규제 여파에 이른바 이 로또 아파트 기대감이 워낙에 또 커진 탓이다, 이렇게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분양을 발생시켜서 분양 시장 더 과열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우려와 함께 또 이 낮아진 분양가가 주변의 매매 시세로 회귀를 하면서 이렇게 분양 이후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또 큰 하나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 중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2019년 이제 국가균형불점 프로젝트라고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이 1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도공사가 이제 예비 타당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4개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 설계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거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유념하에 보셔야 될 부분이 남부 내륙 철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는 그 곳곳마다 지금 각 지자체들이 역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인근에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산단과 연계해서 지역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집가도 많이 올라가는 만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의 합덕역이 들어가는 쪽에 아산 성문 산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 두 라인은 꼭 이제 서울과 연계되는 남북 축인 만큼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나중에 재테크에는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요, 충청남도로 떠나봅니다. 당제시인데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 여기 토지 개요 정보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해안 복선전철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복선전철 건설 중에 있는데요. 합덕읍이 되겠고요. 서해안 철도 이제 합덕역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 한 500m 안쪽에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초역세권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면적은 18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용도는 이제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라면 이제 신설 역사에서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한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토지 특징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토지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평한 농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다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면적은 18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지 주변에는 아무래도 역에서는 500m 안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또는 상업지, 주거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가는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땅은 이제 평평한 논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사진이 아주 시원하게 찍혔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토지 여기서 뭐 더 이상 개발이 안 되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바로 300m 앞에서 신설 역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곳인데요. 자, 구체적인 입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도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입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제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완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입지를 이제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합덕역은 이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합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보 한 거리상으로 한 300m 정도,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되겠고요. 그다음 주변을 조금 훑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서해안 복선 전철로 되어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면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성문 인입 산단 철도도 이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건설에 들어가면 더블 역세권이 형성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산업철도 안흥으로도 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갖춰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리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라는 부분도 현재 구상 중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계속 반영해 달라는 지자체장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까지 연계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쿼드러플 4중 역세권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충남의 이제 당진에서는 사실은 철도로는 처음 들어가는 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인 가치가 향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면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항상 따라와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 자체는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주변에 조금 더 이제 입지를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이 합덕역은 기존에 이제 합덕역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주변에 보시면 인근에도 산단이 한 120만 평 정도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합덕 일반 산업단지가 한 30만 평이 되겠고요. 합덕 인더스파크가 한 20만 평 되겠고요. 합덕 농공단지라든가 그다음 예당 신소재 산업단지도 이제 인근에 있고요. 그다음 예당 산업단지, 의학 산업단지가 좌측에서 한 120만 평 정도로 역세권을 채워줄 수 있는 수요들이 많이 받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진 같은 경우에 철강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죠. 이제 한 1,000만 평이 넘습니다. 철강 산업 단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는 향후에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합덕읍 내에 당진, 우강, 송산 도시개발 구역도 지금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다. 그만큼 입지 가치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입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주변에 이제 약간 이제 관광 형태의 그런 곳도 있습니다. 솔매성지라고 유명한 관광 단지가 있게 되겠고요. 남쪽으로는 합덕 수리민속 박물관도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개발에 아주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개발되는 합덕역 남쪽으로 보면 제2서해안 고속도로 IC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인근의 개발 압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근처를 봤을 때 새로 신설 역사가 들어온다는 사실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요. 주변에 사이즈가 대단한데요. 지금 100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자릿수 하나 더 갑니다. 1000만 평이 넘는 철강 산업단지까지 해서 이런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 베스트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다가 관광지까지 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기에 앞으로 프리미엄을 더해갈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들도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자, 어떤 그러면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개발 호재는 상당히 사실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이라는 큰 개발 호재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말씀드린 산단들이 주변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큰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 보시면 당진시 이제 전체적인 도시 공간 구조를 보시면 남부권은 거점 도시로 만들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도시 기본 계획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합덕의 이제 도시지역과 그다음에 합덕 일반 산단, 합덕역을 연계해서 남부권의 하나의 큰 거점 도시로 만들기로 지금 목표가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상 나와 있는 건 한 4만 명 정도 인구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주요 기능들을 보시면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교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이제 그 사중 역세권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역사 문화라든가 또 산업 중심의 융복합 도시를 만들기로 지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합덕역에다가 이제 복합 환승센터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나 입지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역 근처에 바로 그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업시설이나 여러 가지 업무단지랑 이런 형태가 같이 배치가 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개발 호재 중에 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제 2020년, 22년 한 4월 정도에 지금 준공될 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 2년이 채 안 남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송산에서 출발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홍성까지 가는 라인 중에 이 합덕역이 있게 되겠고요. 이 라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북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게 쭉 소사 원시선 또는 소사 대곡선까지 해서 일산까지 연장이 되는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시흥시청에서 이제 연장이 되는 연결이 되는 라인 자체가 신안산선입니다. 그럼 이게 서울역에서 나중에 출발을 해가 여의도를 거쳐서 홍성까지 합덕까지 이어지는 결국 서울에서 출발해서 합덕까지 가는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제 남북축에서는 서울에서 중심으로 출발한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고요. 4차 이제 국토종합계획상에서도 서해안은 산업벨트로 계속해서 만들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평택이라든가 당진 같은 경우가 산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축에 해당되는 서해선 복선전철은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해안 복선전철은 건설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용역업체가 지난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 또 산업철도까지 연계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고요. 동서횡단철도까지 구상 중에 있는데 이 내용까지 합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쿼드러플 4중 역세권이 되는 그런 입지에 있다. 그런 호재가 내재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합덕이나 또는 당진 성문 쪽에서 출발하는 대산 쪽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천안이나 뭐 청주를 거쳐서 괴산, 문경, 뭐 영주, 그 다음에 울진까지 연계되는 그런 노선인데요. 각 지자체장들이 이제 빨리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합덕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자체가 지금 합덕 쪽으로 바로 한 5km 남쪽에 IC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평택에 출발해서 부여 익산으로 이제 하는 라인이 되겠는데요. 고속도로 IC가 또 인근에 되면 마찬가지로 역세권과 IC가 같이 개발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한 가지 호재만 있어도 실제로 이 주변의 집가는 많이 상승하게 되는데 어쨌든 IC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역세권도 있고 주변에 산단도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발전 잠재력이 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진하면 이제 철강벨트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철강 산업단지가 지금 뭐 1,000만 평에서 한 1,200만 평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서쪽에서부터 보시면 성문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최근에 올 초부터 이제 기업체들이 계속해서 많이 입주를 하고 실제로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당진이 이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또 산업 측면에서도 그런 계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 산업단지라든가 뭐 송산 1, 2 산업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당진 1, 또 철강 산업단지 이런 형태가 쭉 이제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이제 보시면 각각의 산업단지마다 이제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단일 산업단지로 따지면 평수가 제일 큰 곳이 당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6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일자리가 계속 풍부한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7년, 8년 일자리 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가 제5 LNG 이제 건설 대상지로도 여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직접적인 뭐 생산 유발 효과가 막 4조 1,700억 정도 될 정도로 또는 고용 유발 효과는 뭐 33,500명이 될 정도로 또 다르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큰 호재도 하나 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또 큰 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다음에 철강산업단지로 되어 있지만 당진시에서는 이제 이쪽을 합쳐가 송산 제1반 산단하고 성문국가산단을 묶어서 수소산업 중심의 신성장 클러스터로도 형성해서 또 다른 발전의 축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산업 융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호재는 사실은 넘치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이 말씀 들어보니까요, 어느 지역보다도 이 개발 호재의 밀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 호재만 봤을 때도 서해안 복선 전철, 뭐 고속도로, 여기에 중부 동서 횡단, 거의 고속도로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산업단지 말씀드렸죠. 정말 사이즈부터가 남다릅니다. 1,000만 평, 뭐 100만 평 이런 것들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도 계속해서 증진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당진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의 토지 가격적인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 자체는 이제 아주 뭐 합리적인 가격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해안 쪽에 내려오게 되면 송산이나 이제 안중역들이 있고 그다음 합덕역이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실제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에서 5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형태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논현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소장님, 논현동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논현동은 이제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모두 풍부한 그런 지역인데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권인 논현동 먹자골목과 영동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유명인사부터 대기업까지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논현동 중심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인데요. 세대별로 도어락이 설치돼 안전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고 입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가까이에 주요 상권이 형성돼 있어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강남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구와 기업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초동의 롯데칠성부지 개발입니다. 삼성동 한전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강남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강남권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강남구 논현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 대형 개발의 호재로 인해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강남구 논현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서울의 중심으로 왔습니다. 이 강남이죠. 서울 부동산에서 강남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인데 이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통건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개요 정보부터 좀 체크해 주실까요? 네네. 논현동 하면 강남 중에서도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7호선 논현역에서 더불어 약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인접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 면적은 대지 면적은 264.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연면적은 439.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를 보시게 되면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까지로 총 5층 건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준공은 2013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32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건물 자체는 이제 임대가 다 맞춰진 그런 이제 입지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화이트 톤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5층 건물의 원룸이 15세대로 구성된 수익형 형태의 부동산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만큼 향후에 이제 강남의 집가 상승에 따른 집가도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64.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 80평 정도가 이제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면적은 439.3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준공은 2013년 1월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형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향후에 집가는 꾸준히 상승 중이기 때문에 논현동의 집가는 강남이라 꾸준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집가도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건물 통째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준공도 이미 되어 있죠. 직접 가서 보신다면 훨씬 더 체감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곳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원룸이 15세대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리고 이 논현역에서 가까이 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가깝습니다. 자, 그럼 그 입지 여건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자, 입지 여건도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입지도 뭐 상당히 사실은 좋은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논현역 하면 다 아시는 그런 입지인데요. 실제로 7호선 논현역에서 약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현재는 뭐 신분당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게 되면 2020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논현역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런 입지를 가진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주변 여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변에 이제 업무지구가 늘 중요하죠. 항상 이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업무지구와 역세권이 항상 미치는 만큼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강남 업무지역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 업무지역은 누구나 아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형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배우 뭐 주거지로서는 훌륭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의 기존의 업무지구가 있지만 또 추가로 업무지구가 지금 GBC 현대차 GBC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집가 상승은 뭐 당연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녹지 공간이나 주거 단지를 좀 보시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좌측에 반포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비싼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녹지 공간은 이제 오른쪽에 학동공원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도 상당히 또 풍부한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개발 호재들도 좀 살펴주실까요? 네, 개발 호재도 사실은 이제 막 강남에 이제 언급드린 대로 굉장히 큰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 추가로 지어지는 철도에 대한 개발 호재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건축 중에 있는데요. 건설 중에 있는데 신논현 강남에서 신논현역, 논현역 거쳐서 신사까지 가는 1단계 건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논현역이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2024년에 완공되죠. 그 다음에 신사역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용산도 대규모 업무지구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남과 용산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에 있고 그게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실제로 이제 판교 쪽으로 가면 판교에도 이제 대규모 업무단지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강남에 업무단지가 있고 우측에 삼성 업무단지 또 조금 더 확장하면 잠실 업무단지까지 있는 정도의 핵심 지역에 있는 호재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삼성동에 지어지고 있는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제 업무지구 또 이 개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저게 대박이 되면 이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유동인구라든가 또는 상주인구나 일자리가 풍부해집니다. 예상되기로는 일자리 한 10만 개 넘는 일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대차의 이제 GBC 건물이 지어진다. 그다음 영동대로가 이제 지하화되면서 또 상부가 공원화되고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집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복합환승센터 만들어지는 항상 주변 지역들은 대부분 올라가는 속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버스라든가 또 철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택시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롯데 칠성 부지에 대한 개발 호재도 마찬가지로 내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사실 강남이라는 자체의 굉장히 큰 특성 외에도 개발 호재가 철도에 대한 호재도 좀 추가하고 또 있는 데다가 업무단지도 강남 업무지구 말고도 실제로 삼성의 대규모 업무지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롯데 칠성동에도 또 부지가 개발되면서 업무지구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뭐 전국에서도 사실은 중심지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처럼 꾸준히 지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강남의 한복판입니다.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을 만나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분석 마지막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네, 가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같은 예상 매매가는 이제 한 32억 원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 현재 임대가 다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를 보셔야 되는데요. 보증금이 4억 7천만 원 정도 되겠고요. 월 800만 원 정도 현재 월세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출이 현재 13억 정도 대출이 나와 있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한 14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슬슬 소장님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세미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세미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미나는 이런 제목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데요. 시간은 매주 토요일에 함께 하시면 되겠네요. 오후 2시고 강사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꼭 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세미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미나도 또다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는 제목이 좀 달라졌죠. 초보 경매 강좌입니다. 시간 매주 목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성우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우 소장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만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날씨권 또 투자자의 마음도 많이 얼어붙었는데요. 사실 뭐 부동산 어떤 투자를 잡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라는 데는 사실 동의를 하지만 전세금에 대한 어떤 동결까지도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얻어서 신혼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세 금액의 한 70에서 8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안정권으로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이 뭐 신축을 살 수 있는 어떤 대출금도 막혀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뭐 본인 연봉이 3배, 신혼부부 같은 경우 4배까지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열악한 곳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어서 부동산의 어떤 침체기뿐만 아니라 신축 시장의 저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 정말로 부동산의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확연하게 틀려지는 그런 곳이라서 날씨만큼 굉장히 추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사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직주 근접이 가까운 그런 직장인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남산공원 등이 인접해져 있어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는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용산입니다. 이 서울에서도 입지적으로 딱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중심 입지라는 말씀을 바로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개발의 압력들도 굉장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 개요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상가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8.97평방미터입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이고요. 준공은 1987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건물은 뭐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전체가 근생으로 근린 상가로 만들어진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이 주변에 굉장히 초고층들이 올라가져 있고 주변에 뭐 캠프킴이라든가 아니면 용산 뭐 국제 업무지구의 초고층이 예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한 저층이죠. 4층으로 된 상가이고 1987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4층 중에 1층에 있는 상가입니다. 네, 4층 중에 1층에 위치한 상가고요. 지금 1987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든직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앞으로 또 환골탈퇴할 모습, 그런 가능성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람은 아니죠. 건물이죠. 자, 용산구에 위치한 이 한강로이가의 상가, 더 자세하게 입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예, 용산역에서 도보로 한 2분 거리에 있는 상가입니다. 굉장히 초역세권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면부가 뭐 주상 복합으로 이루어진 주거지 용지라면 후면부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상업 용지에 있는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뭐 굉장히 좋은 광화문이라든가 강남, 영등포, 여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서울 최고의 중심지를 입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용산이 서울의 가장 핵심인 중심지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북의 가장 초개발 중심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용산 같은 경우 사실은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이 한 번에 한 회에 하나씩만 풀어도 시간이 다 모자랄 만큼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에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역 주변에 있는 직장인 수요라든가 아니면 뭐 주변에 좋은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남산이라든가 용산 민족공원, 센트럴 파크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민족공원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녹지가 풍부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한강의 어떤 수혜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입지 여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용산이기 때문에 사실 입지적인 장점, 굳이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서울의 중심 입지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도 가깝다는 거고요. 한강도 가깝죠. 산도 근처에 있죠. 우리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배산임수,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개발 호재들이 진짜 많거든요. 자, 그러면 개발 호재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최근에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역 역세권 개발과 같이 해서 용산역에 대한 뭐 지하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핫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사실은 용산 주변에 있는 유엔사 수성부 개발이라든가 캠프킴 부지 개발, 또 국제 업무지구 개발 등의 약간 지구 단위의 큰 개발 압력들이 밀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뭐 2008년부터 입안이 되기 시작해서 연구 용역이라든가 평가 단계가 다 끝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용산이 이럴까라는 생각들이 핫하지만 뭔가 손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치려들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원인 같은 경우 유엔사라든가 또 캠프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소유권 이전 분쟁들이 좀 있죠. 소유가 뭐 국방부에서 서울시나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쪽으로 넘어와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 조감대로 나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2022년도 정도만 클리어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는 개발을 서둘러야 될 때고 조감도가 이루어지는 대로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경부선 지하화도 지금 예측되고 있고요. 용산역도 지하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뭐 구철로라든가 옛날 정취를 느끼실 수 있는 남영역의 어떤 철도선 같은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은 이미 가시화되어서 조감도가 발표되어져 있고요. 이제는 실행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은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개발 여지들이 조금 더 딜레이 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대규모 개발은 사실은 서울역보다는 용산역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평당 가격이 한 1억 5천 정도까지도 찍고 넘어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고급
어떤 주거 시설까지도 들어올 것이고 재개발도 지금 압력을 풀어줘서 압력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주거지와 또 앞으로의 업무 단지까지 개발들이 예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제 업무지구의 개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이죠. 작년에 여의도는 국제금융지구고 또 용산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지구로 같이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뒤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시행이 조금 늦춰지고 있고는 있지만 개발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개발 수용을 해야 한다던가 보상을 해야 되는 단계들은 이미 다 지나치고 개발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져 있고 조감도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시행에 박차를 가한다면 가장 먼저 빨리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저희 후면으로 친다면 저희 상가 같은 경우는 바로 우측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그 모든 혜택을 볼 수 있는 호재를 안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화하면서 그쪽에 신분당선이죠. 분당선 강남으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직행 노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을 가로지르는 직행 노선 같은 경우 사실은 처음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동작대교 지하로 수면 지하로 트램을 만들어서 동작대교를 연결한다는 어떤 계획까지도 트램 노선에 대한 계획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GTX라든가 기존에 있는 1호선 경의중앙선 외에도 신분당선과 여러 가지 노선들이 더 신설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환승센터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지금 이 개발의 온도가 들끓는 용광로처럼 뜨겁다는 겁니다. 개발 호재들 정말 많이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살펴드린 용산구입니다. 자, 그러면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이 상가,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볼게요. 자,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현재 거래가보다 굉장히 저렴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로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8천에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300만 원에 월 30만 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출을 감안하신다면 실투자액은 1억 한 2,700만 원 정도로 용산에 있는 상가 부지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럼 저희 전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괜찮고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삼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2호선 잠실 세내역, 9호선 석촌 고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사님, 잠실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네, 송파구 잠실동도 생활 환경이 굉장히 훌륭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는 새마을시장과 가락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이 좋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석촌 호수 등이 잘 조성되어져 있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시기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잠실동의 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총 6층 규모의 건물이며 병렬 주차로 주차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요, 중문이 있고 안방과 거실 각각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 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수서 역세권 개발과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에 강남 3구입니다. 송파구 잠실동이죠.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이사님 개요 정보부터 챙겨주시죠. 네, 서울시 송파구입니다. 강남 3구 중에 하나죠. 자, 가장 핫한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위치는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실사용 면적이 46.29 평방미터에 이르고요. 층수는 총 6층 중에 6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준공은 2019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 매매가는 3,600만 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좀 짚어주시죠. 네, 건물은 1층 피로티로 해서 총 6층에 이르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면 코너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 채광기 굉장히 좋은 그런 시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어서 3면 코너의 특성상 어떤 면으로도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병렬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리석으로 외관을 장식해서 좀 더 세련된 외관을 만들었고요. 엘리베이터 앞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외에도 출입문을 2중으로 만들어서 입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커다랗게 중문이 되어져 있는데요. 중문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있는 전망이라든가 채광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6층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안에 있는 거실 시설들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나 직장인들이 생활하기에 좀 더 편리한 공간물로 설계가 되어져 있고요. 좀 더 세련된 외관을 장식하기 위해서 블랙톤으로 채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굳이 화이트 톤을 하지 않더라도 블랙톤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세련감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준공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준공이 됐죠. 6층짜리 건물인데요. 쭉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에 아주 내부 인테리어도 꼼꼼하게 신경을 잘 썼고요. 옵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물 한번 둘러봤고 이제 입지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첨언을 해드릴게요. 자, 입지는 어떤지 송파구 잠실동의 입지 확인해 주시죠. 네, 입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전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의 거리가 있고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종합운동장역까지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의 거리로 도보권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집 후면에는 탄천이 있기 때문에 탄천 개발도 같이 가실 수가 있고 탄천에서 여가 시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차로 운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동부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이용망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건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새마을시장이라든가 잠실 업무지구 또 가락시장들이 인근에 있습니다. 탄천로로 쭉 따라가다 보면 가락시장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시장에서의 어떤 작은 먹거리들을 이용하시거나 가락시장에서의 큰 어떤 도매 시설물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혼부부의 거주용이라든가 임대용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는 투자 시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입지 생활의 여건이라든가 역세권의 초역세권의 입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업무지구가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잠실 업무지구가 인근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 업무지구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삼성과 그다음에 잠실동에 있는 모든 업무 수요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까지 지금 도보로 한 15분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2호선과 GTX B 노선을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있는 호재들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석천호수 같은 경우는 관광 특례지구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있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효과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석천역은 석천호수 같은 경우는 봄이든 봄에는 벚꽃축제, 연등축제도 축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광의 어떤 핵심지에 있다라고 그런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큰 시장도 가깝고 지금 업무지구 출퇴근하기도 좋고 석촌호수도 가까우니까 우리 잠깐 걸으면서 생각할 시간도 평소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나 플러스해 보죠. 개발 호재까지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요. 자, 개발 호재는 어떤가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투자할 만한 곳에 가장 핫한 곳은 뭐 용산구와 잠실동, 송파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삼성동에 있는 영동대교 지하화 같은 경우라든가 종합운동장 개발 계획은 굉장히 핫한 이슈로 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사실 핫하다는 것은 여기 들어온다라는 그런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수용이라든가 보상의 의미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소유의 토지, 서울시 소유의 토지가 된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업무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까지 합쳐져서 사실은 개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화 같은 경우도 뭐 지하로 아파트 높이 한 13층 이상을 파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 시설물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6층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환승센터에는 여러 개의 노선들과 버스 노선 환승센터까지 이루어져서 전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와봐야 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같이 가져가고 있고 또 지금 교통의 어떤 증가뿐만 아니라 업무지구에 있는 어떤 수용시설,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곳에 집중되는 어떤 정주 인구, 직장인 정주 인구의 증폭은 예측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또 업무단지죠. 지금 현대가 개발하고 있는 GBC 같은 경우도 이미 착공을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현대그룹의 본사의 직원들이 거주할 곳을 눈여겨보신다면 좀 더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는 직주 근접의 특성상 이곳에 있는 임차 수요들을 예측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도 굉장히 큰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서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도 이곳에 들어오는 직장인 수라든가 업무시설, 주거시설들이 굉장히 좋은 인프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는 문정동 136번지 일대 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세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시거나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꺼려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다세대의 어떤 입지를 가지고 개발 계획을 이루어지고 있는 재건축, 다세대 재건축 아파트, 다세대 재건축 일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32평 기준으로 한 8억 5천 정도 되어져 있고요. 인근에 있는 시세가 10억에서 18억까지 조성되어져 있다고 하면 조합원 프리미엄이 한 뭐 2억에서 3억 원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입주권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발의 면모가 되어져 있을 때 투자의 가치가 증폭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잠실동에 있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지라든가 호재들이 이쪽에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높고 또 역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만약 개발이 된다면 투자 가치로서의 호재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와 호재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분석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 조금 더 저희가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투자 포인트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핵심 투자 포인트 어떻게 요약해 볼까요? 네, 다세대 주택을 왜 투자해야 되냐고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참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투자한 다세대는 사실은 적은 소액 투자를 가지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혜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삼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잠실 종합운동장까지는 한 15분 거리에 있는 그런 역세권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을 보다 보면은 앞쪽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고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곳에 입지했던 다세대들 같은 경우는 통으로 지주 단위로 지역조합 주택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지금 문정동 136번지 일대처럼 자체적인 아파트 개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모든 입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정동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한 95%의 찬성률을 가지고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드린다면 뭐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호감도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의 투자라면 또 안전하게 잠실이라든가 강남 또 송파, 용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조금은 적은 돈을 가지고 내 돈을 묶어서 서울시에 조금 분산 투자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다세대만큼 좋은 투자 매력이 있는 곳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여기서 가까워야지 분양가가 차후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 임차 수요라든가 임대 수익이 나오는 곳이라면 더 훌륭한 곳이 될 수 있고 공실의 우려가 없다면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 이제는 가격입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가격은 저희가 3억 6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좀 오래된 구축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신축 가격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 5천만 원 정도면 잠실 송파구에 있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의 다세대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세미나 소식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시간 매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목이 좀 달라져요. 초보 경매 강좌가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고요.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면서 지금 강의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